새 나라 세우자. 오늘은 4차 산업, 4차 산업을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은 새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지도 위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새 질서를 그리는 겁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천년을 이끌어 나갈 질서를 그리는 겁니다. 네, 질서를 그리는 겁니다. 결국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새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 새 질서 위에. 지금 현재 중국 역병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 역병이 끝나면 현재의 질서는 마감이 될 것입니다.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천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업은 개신교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개신교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개신교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산업이라는 것이 개신교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 모든 것이 개신교. 미국을 통해서 영국, 미국, 호주 등 이쪽으로 통해서 발전된 그 개신교와 함께 발전되었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농업은 공산주의, 그리고 천주교 그쪽이 농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천주교가 부흥된 곳에서는 산업이 죽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나라들이 바로 산업이 죽었어요. 러시아. 결국은 공산주의 바탕 위에 천주교 바탕 위에 세워진 곳은 농업이다.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현재 4차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1차 산업은 철도와 전기기관입니다. 2차 산업은 전기로 인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3차 산업은 그 위에 반도체. 그 집채만한 그 덩어리를 콩알만하게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바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그 다음에 바이오, 물리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10가지로 추려보면 디지털 산업으로서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공유 경제, 이렇게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에서는 유전공학, 그 다음에 합성 생물학, 그 다음에 바이오 프린팅, 이렇게 한 3가지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는 무인 운송, 그 다음에 3D 프린팅, 로봇, 신소재,
이렇게 네 가지가 앞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한 10가지를 바라보는데, 결국 4차 산업하면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동화,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모든 대량 생산 체제에 있던 모든 산업들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4차 산업까지 사람이 없는 그런 산업체를 이루기까지 이루어진 1차, 2차, 3차까지의 그 많은 대량 생산 체제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해서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4차 산업으로 가면서 근로자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4차 산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할 수도 없다. 결국은 4차 산업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윤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책임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윤리가 필요하고 강력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윤리, 그리고 책임. 그러면 윤리와 책임의 결합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윤리주의다. 그리고 책임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결국은 4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윤리가 필요하다. 강력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강력한 윤리와 책임을 구현을 하려면은 단일 형벌, 아주 강력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형법입니다.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4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 질서가 필요하다. 새 질서는 바로 윤리와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새 질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새 질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속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 수는 없는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속에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어느 단계가 되면 공산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서열을 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어느 성장 단계에 올랐을 때 바로 공산주의가 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뿌리 위에, 나무에 접붙임해서 자라난 가지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넝쿨 식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나무에
기생해서 나무를 뿌리를 내려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면 바로 공산주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뿌리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나무의 뿌리 위에 자라나서 가지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양분, 그 모든 돈이 떨어지면 저들은 스스로 공멸하는 겁니다.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생, 자연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겁니다. 한 대지 위에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그러면 그 토질 위에, 그 환경 위에, 그 모든 환경 속에 적합한 식물이 자라납니다. 나무가 자라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자라나면서 낙오된 자, 자유민주주의에 낙오된 자들은 그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분배를 하자, 불평등하다, 이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새 질서의 헌법을 세워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자꾸만 파괴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기생충이에요. 버러지들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자라려면 그 기생충을 잡아야 합니다. 벌러지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러지를 잡을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헌법, 그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새 질서의 바탕이 바로 기본이 그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기생충을 잡아낼 수 있는 그 헌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4차 산업이 이루어지면 세계 단일 정부가 탄생합니다. 강력한 디지털 정부가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모여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의 어느 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4차 산업 그 혁명 시대가 되게 되면 탈세할 수도 없어. 모두가 드러났어.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공산주의는 자기네 독재를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완성을 해서 모든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혁명을 시켜서 잘 배분을 하지만 벌어가지고 공산주의는 그 체제, 그 나무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네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계 1억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시대에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 그런데 이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잡으면 세계 질서는 강력한 독재 정부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 위에 4차 산업이 올라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 4차 산업. 그래서 단일 정보가 이루어지고 세계 단일 화폐, 디지털 화폐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의료, 전 세계에 앉아가지고 의료 산업이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로봇, 옛날에 우리들이 만화책에서 공산 영화에서 보던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혁명을 완성을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람을 가두는데 독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산주의를 구별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 기생충을 잡아낼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한 겁니다. 4차 산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이 발달이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 그 목적도 완성을 하고 4차 산업도 완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수공업을 하면 돼요. 그 유전자마다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들이 있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품목들, 단일 품목들을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수공업과 4차 산업과 적절한 배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4차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방법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도 완성을 하고 4차 산업도 완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오래 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을 그 기생충들을 버러지들을 뽑아낼 수 있는 질서 헌법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공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4차 산업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수공업. 전문직이 필요하다. 전문직이 필요하다.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유욕이 생기고 명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명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많은 생산을 요하는 것을 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수공업의 융합, 바로 질서, 바로 앞으로의 질서는 그것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그 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또 기술, 과학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4차 산업과 수공업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이 영원히 갈 것인가? 또 5차 산업으로 갈 것인가? 6차 산업으로 갈 것인가? 7차 산업으로 갈 것인가? 옛날에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오래 가려면 공산주의는 싹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이들은 파괴자니까요. 자기네 몇몇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공산당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망해요. 다 망했어요. 다 껍데기예요. 그러나 공산당원의 고위층들은 지금 미국에, 한국에, 유럽에 많은 돈들을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집을 사놓고 금융권에 집어넣고 다 했습니다. 저들이 망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득권은 공산당, 자유민주주의의 기득권은 기업인입니다. 돈 가진 자.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공산당이 잘 되면 국민은 굶어 죽습니다. 기업이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7차 산업 영원히 가려면 반드시 새 질서 위에는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헌법을 둬서 완전히 그들을 태생부터 이게 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생충이니까. 그러면 제가 현재의 공산주의가 살아있도록 현 질서 속으로 4차 산업으로 넘어간다면 4차 산업 종말, 5차 산업을 넘어갈 수가 없다. 5차 산업을 넘어갈 수가 없다. 왜? 저들은 이 질서를 파기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바로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저들은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종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 뒤에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원시 시대. 자, 지금 밀림 속에 도시가 있습니다. 바다 속에 도시가 있습니다. 땅 속에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모든 문명이 파괴되고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분산을 시켜서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결국은 그 시대로 가면 갈수록 파괴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께 두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그 속에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속에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공산당, 공산주의가 러시아의 정교회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을 문전에 두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새 질서 속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해서 이걸 기생충을 잡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둬야 된다. 그래야 공산주의의 태생을 그들을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다. 저들이 또 기생을 하면 결국은 이 4차 산업도 종말을 맞고 결국은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원시 시대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4차 산업을 앞두고 새 정부, 새 질서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수공업,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도 이루고 4차 산업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4차 산업과 수공업을 적절히 배분을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는 새 나라를 세우자. 네, 제 생각입니다.